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불면증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갖추려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거의 이제 불면증에는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 50대 이후 초로에 들면서 불면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것을 이제 동양의학적 입장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람한테는 각자 자기의 그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 영혼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기 전에 이 영혼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육신하고 영혼하고 합해진 겁니다. 음, 사람이 영혼과 육신이 헤어지는 걸 분리되는 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봐서 사람이 차렸다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적인 그 육신하고 합해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야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렇지만 알 수 있지만 영혼이라는 건 눈에 도대체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제 영혼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각자 내 몸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영혼이 정확하게 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와 영혼과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기관이 간, 그리고 심장, 그렇습니다. 간과 심장이 피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 속에 영혼이 있고 피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간하고 심장, 간과 심장이 피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인체를 보면. 그래서 간에서 피를 저장하고 있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화장실 가야죠. 걸어가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발이 있어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간에 있는 피가 어느새 심장을 거쳐서 심장의 펌프력으로 동서남북으로 피가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뭐 무슨 물건이 있다, 잡을 수 있는 능력, 손가락이 있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간에 있는 영혼이 심장을 통해서 손가락까지 오기 때문에 이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고, 또 볼 수 있는 거, 눈알이 있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눈은 해부학적으로 간하고 연결됐어요. 그래가지고 간에 있는 좋은 피가 눈까지 오니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눈알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간에 있는 좋은 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영혼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의 능력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하는 건 이 혀는 심장하고 연결됐어요. 그래가지고 심장은 또 간하고 연결됐고, 따라서 간에 있는 피가 심장을 거쳐서 혀까지 오니까 그 피의 능력, 영혼의 능력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말소리는 전부 영혼의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고 볼 수 있는 것도 영의 능력이고 영혼이나 뭐 영이나 뭐 그 말입니다. 어차피 심장에는 영이 있고 간에는 혼이 있고 그래서 간과 심장의 합성어다 영혼이라는 말에 따로 분리를 할 수 있지만 같이 붙여서 쓰는 게 편하다고 편할 것입니다. 영혼. 영혼이 하는 건 내 인체 안에 있으면서 이 오장육부를 다 조정을 해요. 명령을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능력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뭐 만질 수 있고 뭐 걸어갈 수 있고 전부 오장육부의 능력이 아니라 오장육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과 혼백, 즉 영적인 세계 그 정신 영적인 그런
종류들이 나를 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육신이 병들어서 병들으면 이제 마지막에는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걸 사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은 내 육신이 썩어서 흙이 되겠지만 내 영혼은 또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가 이 끝없는 그 넓은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가 하늘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그 육신을 얻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 나타나는 것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아주 기독교인이라면 믿음이 강한 신실한 사람은 빨리 나타날 것이고 돌을 닦는 사람은 하늘에 도가 있고 땅에 도가 있죠. 천지. 그러니까 하늘의 도도 깨우치 하고 땅의 도도 깨우치면은 그렇게 도 같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환생을 한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영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잠이 안 오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 이걸 제가 세분화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이게 간과 심장 안에 있는 피하고 이렇게 밀접한 그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장육부가 활성화되는 시간대가 또 다 틀립니다. 이렇게 24시를 나눠서 오장육부가 다 분할돼 가지고 각기 활성화되는 시간이 다 틀려요. 오장육부를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간하고 쓸개가 영혼이 있는 장소입니다. 영혼이 거하는 장소고,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쓸개하고 간, 그 영혼이 있는 그 장기입니다. 쓸개하고 간이 활성화되는 시간대가 밤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 그 시간대가 영혼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피해야 하는 것인데, 하루 종일의 그 피라는 게, 내가 활동을 하면 하루 종일 내 간하고 심장 밖으로 막 돌아다니죠. 잡으려면 피가 이렇게 손가락까지 와야 잡을 수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려면 내 피가 발까지 와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보려면 눈알까지 피가 와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루 종일 부지런히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바탕이 피거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이제 간이 활성화되는 그 11시쯤 되면은 이제 무조건 누워야 돼. 누우면은 사람이 자동으로 돌아다니던 피는 다 간으로 보여. 간이라는 건 피 창고야. 저장 창고. 그래서 필요할 때 활동할 시에는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거든. 근데 활동할 시간이 없으면은 자동으로 피 창고로 싹 모여들어. 그래서 누워야 모여들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 서 있다는 그 자체도 활동하는 시간으로 인지를 하고 돌아다녀. 또 텔레비를 봐도 안 돼. 텔레비를 보는 순간 피가 눈으로 와서 활동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누워야 돼, 무조건. 누우면은 피라는 건 이제 활동이 필요 없구나. 동서남북 그렇게 활동을 하던 그 피가 자동으로 그냥 누우면은 간으로 싹 모여. 예. 늦어도 11시에 이제 간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간으로 모이는 시간을 30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늦어도 10시 반까지는 누워야 돼.
네. 누우면은 뭐 활동을 안 하니까 피가 이제 활동이 끝났구나 하고 간으로 싹 모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시 전까지는 그러니까 10시 반까지는 누워야 돼. 그래서 11시 정도까지는 스스로 영혼도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영혼도 피도 잠을 충분히 자야 음, 다음날 왕성한 그 활동력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잠을 못 재우면은 영혼을 잠을 못 재우면은 이제 그 이튿날 활동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시 30분까지는 침대에 누워야 한다. 그래야 피가 이제 활동이 끝났구나. 간으로 모여서 이제 피도 잠을 자자.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10시 반 기준 그건 반드시 10시 반에는 여하에 어떻게 됐든 간에 누워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피가 활동이 끝났구나 하고 피도 이제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무슨 그 고민이 있다거나 뭐 무슨 내일 스케줄이 바쁘다거나 내일 뭐 시험을 치른다거나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일이 부쩍 벽이 부쩍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영원히 활동하기 좋은 시간대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영원히 그 활동하는 시간대에 접어들어. 11시. 예, 늦어도 11시까지는 잠을 자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영혼을 잠재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11시 넘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1시까지, 3시까지 잠을 못 자. 그때는 영혼이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늦어도 10시 반에는 무조건 누워야 한다. 누우면은 피가 내 활동하는 시간이 끝났구나 하고 영혼도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실지열이 있든 아니면 뭐 간에 뭐 피가 부족하든 늙으면 피가 부족해지죠. 아니면 여자들 그 피가 부족한 게 또 여자들인데 여자들 애 낳고 뭐 월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죠. 그런 연유로 해서 어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라도 여자들은 피가 부족한 까닭으로 허열이 생겨 간에. 허열이 생기면 간에 있는 그 영혼이 그 허열 때문에 막 밖으로 돌아다녀. 집 밖으로. 영혼의 집이라는 건 간하고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는 동네야, 집이야. 집 밖으로 돌아다녀, 이제. 그 영혼이. 그 허열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피가 부족한 허열이 됐든 아니면 실제 뭐 남자 같은 경우에 소주를 많이 먹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열이 꽉 차면은 또 잠을 못 자요. 이런 경우는 이제 허열이 아니죠. 실지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에 불을 꺼줘야 돼. 간에 불을 꺼주면 혼이 바깥으로 자기 집이 간하고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11시 넘어서는 그 자기 그 영혼이 집 밖으로 막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려면 불을 꺼야 돼. 불을 끄면은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 맑아지는 그리고 간이 맑아지는 헛개라든가 막 결명자, 차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젊은 사람인 경우에 그 피가 부족해서 나는 허열 이게 아니라면 이런 센 결명자나 감초차나 헛개차 이런 게 적합한 것이고 불을 끄면 영어는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고 그리고 피가 부족하고 월경 바다, 출산, 또 월경 이런 걸로 해서 여자들이 피가 부족한 건 아까 별명자 뭐 헛개 이런 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로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피가 생길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불을 끄는 것은 사실은 오장육부 중에서
콩팥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콩팥이라는 건 오행법으로 봐서 목화, 토금, 수장기거든. 물수. 그러니까 모든 인체의 염증, 뭐 열 이런 걸 그 제압을 하는 게 바로 콩팥이거든. 콩팥이라는 거 수라고 그랬어요. 또 열과 열을 그 주장하는 게 바로 심장이고. 그래서 심장에 불이 나서 간에서 불이 나가지고 심장으로 옮겨온 겁니다. 허열이 됐든 실결이 됐든. 그래서 이 불을 끄야 돼. 불을 끄려면 당연히 수장기, 콩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피가 부족하거나 그래도 신수가 말라요. 동시에. 간도 마르고 간에 피도 부족해지고 따라서 신장의 진액도 부족하고 그러면 신장이 자기 그 불을 꺼야 하는 그 역할을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허열이 생길 수 있고 간도 허열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고 그런 경우로 이제 열이 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불 끄는 장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 끄는 장기를 보를 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신장이 본래 하는 그 불 끄는 역할, 염증을 없애는 역할, 열을 없애는 역할 이런 걸 충실히 해낼 수 있어요. 콩팥이 튼튼해지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려면 직접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그 맑아지는 진액이 채워지고 맑아지는 그런 약초로서는 최고 좋은 게 바로 숙지왕하고 백봉령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숙지왕은 신장으로 가서 곧바로 신장에 진액이 생기게 하고 그 영향이 곧바로 간으로 가서 간에 불을 꺼주죠. 간에 불을 꺼주면 곧바로 심장의 그 번거로운 번열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심장이 번거로우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심장이 번거로운 열 때문에 일종의 허열이죠. 번열이나 허열이나 그 말입니다. 이 모두는 그 오행상으로 봐서 하늘의 법칙이에요. 이게 오행이라는 게 대우주의 법칙이고 대자연의 법칙이고 사람은 소우주야. 대우주의 길을 그대로 받아서 소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돌아가는 이치나 이 소우주에 돌아가는 이치나 똑같습니다. 소우주에 불이 났어. 심장하고 간에. 그래서 이 불을 끄는 게 바로 콩팥이라. 콩팥에 진액을 채워가지고 콩팥의 그 본래 하는 역할, 불 끄는 역할, 열 끄는 역할, 염증을 잡는 역할, 이게 콩팥이거든. 예. 그걸 콩팥을 튼튼하게 해주면 번거로운 허열이 싹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수국화입니다. 이렇게 물이 불을 끈다. 이 얘기입니다. 수국화라는 이 용어가 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뭐 그것까지는 뭐 이해하실 거 없고 물이 불을 끄는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장에 진액이 생기니까 간하고 심장의 열을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그 숙주하고 백봉용 약초는 식품으로서 누구나 손쉽게 찰 수가 있는 재료입니다. 뭐, 산이나 들에 가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전문인들이 다 이게 법제라는 그 과정, 쉽게 말해서 손질을 내서 누구나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손질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사야 돼요. 뭐 산과 들에 이런 약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기동에 그 약초 시장이 있어요. 그 약초 시장에서 숙주향 백봉령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비율은 그렇게 한 주먹씩 하시면 돼요. 뭐 브람치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 주먹 동량으로 큰 주전자에다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데려서 그냥 잡수시면 돼. 예. 한 열흘 정도면 벌써 잡힐 겁니다. 어지간한 거는. 예.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수면제 먹는 양반들이 많아요. 예. 그 양약은 그렇게 인체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내 몸을 진짜 위한다면 나도 자연의 일부야. 신토부리. 신토부리라는 건 나는 자연과 하나이다. 이 말만 잊어먹지 않으면 돼요. 나도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과 같이 유기적인 작용으로 유기적인 합일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에 동화되는 그런 건강관리를 해야 내가 무병장수할 수 있다. 이런 걸 새롭게 인식하시고 최대한 자연하고 친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자연 약초를 한 열흘 정도 삽쓰시면은 몇 년 동안 그 뭐 수면제 먹던 사람이 이제 필요가 없어. 잠을 잘 자고 잠을 잘 자면 그 이튿날 엄청 컨디션도 좋고 힘도 좋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그렇게 막 너무 약을 너무 좋아하지 마요. 그리고 이 재료들은 자연 식품으로서 독성이 없어요. 음. 약초 중에는 먹어서는 안 될 약초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건 다 약재상에서 다 손질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약초 찜찜하면은 무조건 약재상에 가요. 단돈 몇만 원, 몇만 원이면 살 걸 갖다가 그렇게 막 힘들게 그러지 마요. 편하게 살아요. 시간도 그 약재 구하려면 보통 시간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편하게 전철 타고 제주도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면 있는 것이라고는 전부 약재상이야. 그래서 약재상에 수두룩 가니까 이렇게 죽을 때까지 먹으면 돼요. 이게 완전히 불로장생, 무병장수 하는 최고의 불로초가 바로 숙주양 백봉령이다. 의사에서 말하길 몇 년 동안 꾸준히 섭취하면은 회춘을 해가지고 흰머리가 검어진다. 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사에. 동의보감이 됐건 의학인문이 됐건 황제 내경이 됐건 전부 한결같이 이런 소리래요. 그만큼 인체는 콩팥이 중요한 겁니다. 콩팥을 보하는 약재가 즉 불로초다. 무병장수, 불로장생 약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꾸준히 먹으면 흰머리가 검어지고 또 하나는 신주골이라고 그랬어요. 의사에는. 아, 뼈는 콩팥이 주관한다. 그래서 콩팥이 약해서 뼈가 부실해집니다. 콩팥이 약하면. 뼈는 콩팥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뼈를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늙어서 콩팥을 보하는 그런 식품을 먹여야 돼. 그러니까 콩팥은 해부를 해보면 오장육부가 다 색깔 틀려요. 콩팥은 까매, 검은지 많아요. 심장은 뻘개, 폐는 하얗고, 피 위는 누렇고, 간은 푸르덩덩하고, 그래서 그 형상이나 색깔은 그대로 가. 그래서 검정색이 거무죽죽하니까,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가. 그래서 검정색을 띤 씨앗, 인간의 씨앗이 또 콩팥이거든. 콩팥에서 정액도 나오고 그러죠. 인간의 씨앗. 그래서 인간의 씨앗이 바로 콩팥이다. 그래서 씨앗은 씨앗으로 간다. 검정색을 띤 씨앗이 곧바로 콩팥으로 가서 콩팥을 보호를 한다. 그래서 모든 있는 병을 단기간 먹으면 다 사라져. 뭐 성인병, 쉽게 말해서 당뇨가 됐건 뭐가 됐건 이걸 먹으면은 머리도 까매지고 이 뼈를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바로 콩팥이야. 콩팥 보약이 아까 말한 검정색을 뗀 씨앗, 검정콩, 검정깨, 검정쌀. 그 검정콩도 붉은 콩보다 조그마한 진원이 콩. 이게 보약이라. 큰 것은 음양 분리해서 조그마한 건 양. 양기가 힘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씨앗이 적은 진원이 콩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숙주향. 숙주향을 이건 아무런 독성도 없고 죽을 때까지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이것을 가까이 하면은 뭐 80살 걸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불로초만 가까이 하면.
예, 수많은 수천 가지 약재 중에서 최고 불로초가 바로 특수형이다. 또 한 가지 잊어먹었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뼈. 아까 뼈를 주관하는 게 콩팥이라고 그랬어요. 뼈. 뼈는 이빨, 이 치아는 뼈의 여분이다. 따라서 뼈의 여분인 만큼 뼈가 튼튼해지면 곧바로 뼈도 튼튼해진다. 심지어 어떤 의사에 보면 2년, 3년 동안 계속 이런 콩팥을 보호하는 약초를 먹으면 이가 새로 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혹가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한 80이 됐는데 이가 새로 나왔다고 그래. 예, 그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예, 그 양반은 콩팥을 몇 년 동안 보호를 하는 이런 식품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몸뚱아리가 싱거우면 뼈가 부실해져. 오장육부 중에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식품이 됐든 뭐 약초 식품이 됐든 다 자기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예컨대 심장은 쓴 음식이 좋아. 심장이 좋아요. 쌉싸름한 음식. 또 간은 푸른 음식이 좋아. 푸르덩덩하고 또 신 음식은 간으로 들어가서 간이 튼튼하게 해줘. 그리고 쓴 음식은 심장으로 가서 심장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리고 단 음식, 어, 달달한 음식은 비위로 가서 비위 튼튼하게 해줘. 소화도 잘 시키고, 예. 그리고, 매운맛은 폐로 가가지고, 폐가 튼튼하면 감기도 안 오고, 뭐 독감도 안 오고, 코로나도 안 오고, 코로나 예방은 최고 음식이 바로 중국집의 짬뽕 국물. 짬뽕 국물이 엄청 얼큰하거든. 그거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코로나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예. 그렇게 각기 그 맛도 다 특성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매운맛은 폐로 가서 기관지 폐를 이렇게 보호를 해서 폐에 끼어 있는 감기 균 같은 걸 밖으로 다 발산을 시켜. 그 얼큰한 그 음식 때문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폐에 있던 그 세균 바이러스 이걸 다 날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음식을 다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런 섭생을 넣어야 큰 뭐 무리 없게 막 양약 이렇게 찾을 필요 없이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무병장수할 수 있다. 콩팥을 보호하면 뼈도 튼튼해지고 이빨도 튼튼해지고 머리도 다시 까매지고 지금 뭐 한두 달 먹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우리 동네 이발소 아저씨가 막 머리가 완전히 올백이야. 머리가 하얘서. 근데 그 양반은 4개월 동안은 이거 저 숙주형하고 백봉령 이걸 열심히 먹었어. 깜짝 콩밥을 엄청 많이 먹고. 근데 정말로 4개월 만에 머리가 다 까매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와서 사장님이 그랬어.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물론 머리가 좀 반백인데, 저는 한 달 전부터 지금 머리가 까맣게 하려고 한 달 전부터 숙주향 이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눈썹도 지금 많이 까매졌고, 지금 많이 까매졌어요. 까만 머리가 올라와. 이게 한 3개월, 4개월 먹으면 이게 이 머리 희끗희끗한 게 없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부터 내가 먹기 시작했으니까. 남자들은 외모에 관심이 없어요. 먹기 귀찮아. 그래도 먹는 거야. 왜냐? 남들한테 내가 본을 보여야 하거든. 당신은 머리가 왜 흰머리 해결 못했냐? 할 말이 없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정신 차리고 이런 약초 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3개월, 4개월 후에 다시 한번 봐주세요. 흰머리가 있나 없나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연하고 이렇게 친해져야 내 건강 관리가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예, 건강도 회복이 되고 회춘도 되고 늙지도 않고 병도 없어지고 불로 장생할 수 있다. 그 핵심이 바로 콩팥 관리다.
그래서 콩팥은 몸뚱아리가 싱거우면 큰일 나요. 싱거우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오장육부가 다 그 맛이 다 틀리다고 했어요. 간은 신맛, 심장은 쓴맛, 비위는 단맛, 이, 간은 신맛, 그리고 저 콩팥은 짠맛이야. 짜게 먹어야 튼튼한 거야, 뼈가 튼튼하고, 눈도 좋아지고, 이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오래 살고, 어, 그리고 몸이 싱거우면 분명히 암으로 죽어. 보나 마나요. 예. 우리 스승님이 그랬어. 30년 전에 우리 스승님이 현대인들은 그놈의 음식을 싱겁게 먹어서 다 암으로 죽어갈 것이다. 그 말이 딱 맞았어요. 그 말이 증명을 30년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30년 전에 암 발생률이 거의 20대, 30대야 지금. 예. 그래서 함부로 건강정보 따라서 서양 그 논리거든. 서양 의사들이 그 서양 소금은 정말로 해로운 게 많아요. 예, 암염이거든. 예, 바위에 나는 암염. 암염에는 미네랄이 별로 없어요. 예, 전부 해로운 요도 막 그랬죠. 그리고 한국에 한반도 그 서해안 갯벌은 미네랄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소금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한국에는 한반도에서 나는 갯벌에서 나는 이 천일염은 좋은 점이 엄청 많다. 다선, 나쁜 건 조금이다. 소화, 다선 소화기다. 한반도에서 갯벌에서 나는 천일염은. 그런데 정말로 미국 의사들이 그 논리를 편 암염이라는 건 다악, 나쁜 게 많고 초선, 좋은 건 조금이다. 반대야. 한반도하고 개념이. 그 사람들 논리거든. 소금이 해롭다. 뭐, 안 그래요. 한반도에서 나는 갯벌은 오히려 미네랄이 엄청 많아가지고, 엄청 유익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건강정보 따라서 그 서양 논리야. 서양 암염 논리야. 그래서 천일염 좀 비싸더라도 천일염 가까이 하시는 게 좋다. 암으로 죽지 않고 싶으면 피가 싱거우면 상하는 거야. 피가 부패가 된다고 보면 돼. 음식할 때 김치 담글 때도 당연히 소금으로 간을 하잖아요. 그래야 부패가 안 되지. 놔두면 금세 이 반찬이 시죠. 그래서 그와 똑같아요. 내 몸에 피가 부패가 되면 하다못해 세균, 바이러스, 암균 이런 걸 못 잡아먹어. 그게 백혈구를 도와서 이렇게 바이러스, 세균, 이런 암균 이런 거 다 잡아먹어야 하는데 이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몸뚱아리가 싱거우면 쉽게 감기도 걸려. 쉽게 감기 걸리고 쉽게 병이 생기고. 이 피가 강간한 사람은 생년 병원 갈 일이 없어. 감기도 안 걸려. 제가 그 감기를 몰라요. 제가 이날 이때까지 도대체 제가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음식을 간간하게 먹는 사람이 거의 그래.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혈압이라는 게 또 논리가 틀려. 양방은 뭐 논리가 혈압이 혈관 어쩌고 저쩌고. 간입니다. 혈압이라는 건 간이라. 간에서 솟구치기 때문에 혈압, 중풍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논리 그 배경이 전혀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고혈압은 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다음 시간에 내가 고혈압 없애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됐든 내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과 친해지자. 이런 습관을 드셔야 만수무강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쉽게 그냥 70일에 내에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아니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 이렇게 100을 채워야지 중간에 그냥 암에 걸려서 죽고 막 그런 게 내 눈에 보여.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진 것입니다. 뭐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공유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